어떤 위기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극한 상황들과 맞서는 소방 공무원. 인구 300만의 대한민국 관문 인천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가 있다. 산과 강, 항만과 섬, 항공과 산업단지까지 인천 지역 상황에 최적화된 정예 소방공무원 체험 4박 5일. 그 거룩한 직업의 최일선에 용사들이 투입됐다. 학생 때 큰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 소방관님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는 감정을 느꼈고 그때 소방관님께 되게 멋진 직업이다.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남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멋진 직업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방관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힘든 일임에도 한번 보람을 느껴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소방관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인천 소방본부 공무원을 온몸으로 체험한 용사들의 특급 작전. 지금 출격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수수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컵이 없으면 못 마셔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의 종이컵이 되겠다고 지원한 우리 용사들. 헐, 첫 발령지가 119 종합상황실. 우선 커다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위기 상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상황 장비들. 다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인천 어딘가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상황실 대원들은 이런 긴급 상황에도 침착히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과의 소통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사고 발생 불과 몇 분 만에 현장 상황 파악과 보고 체계가 완료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 겁니까? 화재 지금 공장 화재인데요. 완진 보고, 완전 진화 보고가 들어와서 소방청 상황실로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119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좀 기다리고 계세요. 급차 곧 도착할 거예요. 엔터 케미칼 바로 옆이에요. 다 정신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에 이제 인천에 대한 그 각종 재난들을 처리하다 보니 예, 사건 사고에 일하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 내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쪽 좌측을 보시면 실시간 영상으로 쓰여 있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핸드폰의 영상 통화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유선으로 신고 접수를 받으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 상황을 송출함으로써 저희가 인지되지 못했던 그리고 필요 정보라든지 자원들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전면 스크린 중에 빨간색은 화재, 초록색은 구급, 노란색은 구조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어느 위치에서 몇 건이 발생되고 있다 이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잠깐만 있어봐도 세상은 한시도 조용하지 않은데 119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인천 시민의 전화는 일일 평균 500여 건에 평균 3분마다 한 건. 지금 이 순간도 119 종합 상황실은 잠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어요, 소방이 사실은. 화재 진압하는 분야도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로 이제 군에서 뭐 특수부대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특채해서 주로 이제 구조 분야에 인명구조 하는 구조대원으로 이제 많이 특채를 하고 또 뭐 의료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쪽 분야에서 공부한 친구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 뭐 구급대원 채용을 하고 건축 분야는 이제 건축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건축 분야 전문가들 채용하고 또 위험물 쪽에는 그런 이제 위험물질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 분야도 채용을 하고
통신분야에 왜 채용을 하겠어요? 그 재난 접수 같은 거 하려고 받는 게 아닐까요? 아,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더 큰 거는 뭐예요?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뭐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무전기로 하잖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무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각종 장비들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갔던 상황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게 맞을까요? 인천에 왔으니까 네. 다른 지역에 없는 인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인천만의 특별한 그런.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훈련하는 데에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다더라고요. 네, 직접 훈련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장에서 우리 이제 대원들이 잘 관리를 하겠지만 다치지 말고 정말 그 소방공무원이 무언가 이번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뭐 처음이니까. 용사들의 업무 첫날. 그렇죠. 항만도시 인천인데 배구경이야 너무나 쉬운 일. 근데 소방대원이 배도 타나요? 일단 붉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소방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죠? 도로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요란하게 달리는 모습은 봤어도 소방관이 바다에서도 활약한다는 게 조금은 뜻밖이죠? 그렇습니다. 땅에서 용맹스럽게 소방차가 달린다면 바다에는 돌고래 같은 소방정이 활약합니다. 이곳에서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레이더나 고성능 통신 장비 같은 각종 첨단 구조 장비들로 무장돼 있는 걸 보니까 일반적인 배와는 많이 달라 보이죠. 소방정대 직원들이 출동을 할 때는 네. 보통 6명의 직원들이 정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출동 지령을 받게 되는 순간 소방정으로 뛰어오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배가 불을 끌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한 명 조타수 한 명은 선박이 움직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점을 그 선수 방향으로 맞춰주고요. 네. 나머지 기관부 시동을 걸고 들어왔던 기관부는 이쪽으로 와서 자동으로 소방 펌프를 시동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소방포지만 소방포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수동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소방 방수포를 수동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화재 진압에서 가장 강력한 방수포. 잠시 뒤에 방수포를 실제로 해수를 사용해서 쏘아볼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저희 박격포입니다. 박격포랑 비슷한 것 같네요. 잘하겠네. 네,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만져서 수평, 수직 맞추는 건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방수포가 나올 때 직접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수포에서 시원하게 뻗어가는 물줄기. 사정거리가 무려 80m나 됩니다. 기온이 급감하는 겨울철은 화기 사용이 빈번한 계절입니다. 특히 선박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이 없고 선내 폭발성 연료가 실려 있어 더 위험한데 유사시에 방수포는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한번 방수포 진짜 한번 방수포 옷이 젖을 뻔했잖아요. 압력을 이용해서 방수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펌프 압력이 떨어지면 네. 되돌아가던 물이 다시 반작용으로 돌아오면서 여기 있는 홈으로 물이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세기면 아무리 큰 화재도 금방 지나가겠는데요? 화재 규모에 따라서 또는 성격에 따라서 방수포의 효과는 다르지만 소방함정 한 척과 구조정 두 척을 보유한 인천 소방정대는 인천 앞바다 선박 화재 진압의 최일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아, 이게 바로 구조정이라는 거군요. 크레인을 사용해서 보트를 들 때 보트가 심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이 크레인의 중앙과 이 체결하는 고리의 중앙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명은 내 옆에 타고 여기요? 그럼 시동을 걸어서 요 금방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벨트는 따로 없나요? 따로 없죠. 네? 따로 없죠. 네. 이제 여기 보이는 것들은 만약에 운전자가 해상으로 떨어졌을 때 네.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죠. 작지만 안전장치, 통신장비와 구조장비 등 있을 건 다 있는 게 신기하죠. 바다의 소방차가 마침내 물살을 박차고 달려갑니다. 소방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즉 수심이 4m는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이 구조정이 열일을 해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 운전면허는 필요 없을까요? 일단 저희 정대 직원들 자체가 정대 채용 기준 자체가 4급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후에 그 면 후에 승선 경력이 2년이 있어야 저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연간의 승선 경험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직군이다 보니까 선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해상의 경험도 풍부하신 그런 분들이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위험한 순간을 무수히 만났다는 말씀이겠죠. 지금까지의 화재 상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도배너 선박 화재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네.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그 네. 현장에서 자고 숙식하면서 그 화재를 진압했던 경험이 제 임용 1년 생활 중에서는 가장 큰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완전히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항에서 중고차 수출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바로 인천 소방정대가 진압하는 모습도 뉴스에 나왔었죠. 열기가 빠져나오지 못해 내부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화재 당시에 일단 전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어요. 퇴근을 못하게 보면 이제 집에 못 간 건 당연하죠. 네.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이제 숙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컵라면이라든지 이게 네. 먹는 게 제한적이고 네. 이게 또 막교대로 쉬는 시간도 이제 배에서 쉬게 되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를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많이 힘들었죠. 이 육상에서 지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분들도 퇴근도 못 하시고 그 중고차 단지다 보니까 그 중고차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쉴 공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부족한 게 어디 쉴 공간뿐이었을까요? 새삼 고마움을 새겨보는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상황실도 체험해보고 소방청에 가서 구조 연습도 해봤는데 이게 소방관의 장단점도 알게 되고 많은 체험을 해보니까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정말 사람을 구출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서 이번 소방청 체험을 하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단이 출동한다면 어디 특별한 현장일까요? 지금 갑자기 출동이 생겼는데 어떤 출동이에요? 지금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에서 지금 단독 교통사고가 났고요. 네, 지금 사람이 껴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지역은 영종대교 다리 위의 교통사고 현장. 늘 그렇듯 이동 중에도 현장 상황이 특수구조단에 전파됩니다. 범퍼만 여기 보시고 현재 그 의식호흡이 없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비착하면 상황 유지 좀 해주세요. 4칠 부발 중. 드디어 현장에 도착하는 특수구조단 기동대. 사고 차량 상태를 보아 작은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대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집니다. 사고자 상태는 중상. 우선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사실 이런 교통사고 현장은 특수구조단의 기본 임무는 아닌데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특구단 기동대가 전격 투입된다고 합니다. 소속이 바다의 소방정대이든 특수구조단이든 소방대원은 누구나 불도 끌 수 있고 구조도 할 수 있는 만능이어야 하죠. 소방 공무원을 직업으로 갖는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차량 한 대 단독 사고가 났고요. 안에는 요금주자 1명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사고가 좀 큰 사고라서 지금 요금주자 1명은 병원 이송된 상태고요. 저희도 지금 또 들어가서 다시 또 출동 대기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특구단이 본부로 복귀합니다.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또 다른 사고 현장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이번에는 화재 현장인 것 같은데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일단 우리 용사들도 떨리는 마음으로 선배님들과 함께합니다. 1분 1초에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응급 상황. 이들에게는 늘 있는 일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화재 현장인데 여관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여관에 지금 사람이 4명이 지금 대피를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수습객이 4명이 있는 거 아니고 인원이 지금 우리가 근거리에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기동대가 바로 나갈 수가 있었대요.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화재 진압대원들은 화재 진압이 우선이지만은 구조대하고 기동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명구조가 최우선 작전으로 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현장에 나와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타치리고 그러면 연기가 났던 게 뭔가요? 네. 네, 현재 자체 진압 완료된 상황. 자료. 돌아가는 게 이제 집으로. 아, 끝났습니까? 네. 자체 진압됐다고 지금 미발생. 숙박업소 화재였다면 복수의 사상자가 날 수도 있었던 곳인데 진압이 빨리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특수구조단 처음 들어가서 바로 인사드릴 틈도 없이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사고 출동을 해서 저희가 사고를 바로 따라갔었는데 그때 중간에 화재가 진압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직접 상황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주로 특수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119 특수구조단. 일단 차량 자체의 위용이 다르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딱 봐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많이 신기할 수도 있을 거야. 오, 계단이 그냥 내려오네요. 그 안쪽은 더 기대가 됩니다. 역시 특구단 차량답게 특별히 꾸며진 내부 공간. 유사시를 대비한 화학가스 측정기, 방사능 측정기 등 특수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소통은 물론 컴퓨터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화생방 관련 그리고 방사선 관련.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침투했을 때 현장에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얼마나 지금 누출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게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그 현장에 맞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공단 지역이 많은 인천 지역. 그래서 특구단도 24시간 긴장 상태로 대기 중인데요. 특히 공장 화재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확산 대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거 2개 조이고 위에 거 조이면 공단 지역 화재 현장에 투입될 경우 반드시 입어야 하는 방화복 착용에 용사들이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보는 것처럼 착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속하게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제일 우선은 안전. 용사들이 방화복을 입으면서 함께 갖춰야 할 장비들이 많습니다. 무게만도 적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방화복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복 착용. 방화복 착용. 오, 우리 용사들 영내에서 연습하고 왔나요? 아주 빠른데요. 용사들은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선배님이 보시는 속도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들면 출동 준비가 다 끝난 거야. 근데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 네.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비 그대로 이제 우리는 화재 현장 가서 문을 부시기도 하고 건물을 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뛰기도 하고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지. 저 바리케이트 있는데. 우리 용사들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하지 말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얼차려가 아니에요. 방화복 입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벌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단지 오로지 그냥 진짜로 체력 단련일 뿐이에요. 하나, 둘, 뒤로 돌아. 다시 앞으로. 오, 우리 용사들 잘하네요.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좀 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PT 체조 한 번 더 가면 안 되겠죠? 자, 앞에 보고. 자, 호흡하고. 호흡. 그다음에 똑같이 이거는 목에다 걸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됐지? 네. 힘들어. 이건 목에 걸고 있고. 어땠어요? 좀 뛸만 했어요? 그냥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잘 뛰셔가지고 많이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 뛰어보니까 2배로 힘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자주자주 체력 단련 안 했더라면 이번에 진짜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중대장님께 감사합니다. 방화복 착용에 이어서 이번 수업은 방염복 착용 도전. 화재 현장에서 화염을 막기 위한 복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방열복을 지금 장착 완료한 거예요. 지금 찜질방에 온 것 같네요. 찜질방에 온 것 같고. 네. 와. 그럼 아까처럼 한번 뛰어러 한번 가볼까? 이게 제가 현장 활동 나가서 입었던 방화복이거든요. 이게 현장 활동 나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저희도 느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느꼈던 건 안전장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히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제가 확인하고 구조하는 게 제일 먼저긴 하지만 그래도 더 우선돼야 될 게 대원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안전장비들을 다 착용하고 나서 해야 요구주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더 많이 더 구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화재 현장에서 대원의 사투를 기억하고 있는 제 신발. 군데군데 녹아있는 흔적이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우리 용사들 오늘 특수구조단 업무 체험이 오후로까지 넘어갑니다. 나름 힘들지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몇십 배 힘들고 위험하겠죠. 오늘 용사들의 오후 체험은? 그래서 오늘 상황은 관내 공장에서 유해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조치 방법을 일단 실시할 건데요. 현장 가가지고 제일 우선이 인명구조, 그 다음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확인하는 거, 그 다음 누출 물질을 갖다가 확산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장에서 위험 물질이 누출되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실제로 가서 한번 훈련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단 지역 화재 진압의 경우는 유해물질 누출 방어가 핵심입니다. 대원들은 1번 대원, 2번 대원들은 그 공격 대비 그 레벨의 장비 부담을 철저히 착용하고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유해물질 누출 현장으로 대원들과 함께 비출하겠음. 용사들이 유해물질 현장으로 접근합니다. 과감하게 저벅저벅 걸어서 물론 연막탄이지만 느낌은 최대한 유해물질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대견한 용사들. 멀리 이쪽까지 좀 더 멀리. 항상 바람이 저렇게 불기 때문에 좀 멀리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현장 유해물질 확인 및 유해물질 누출 방지 조치 실시하겠음. 같이 붙어서 앞으로 가서 앞으로 전진. 여기 대보는 거야. 급선무는 유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확인하는 것. 구조 하나, 여기 현장 구조 둘. 여기 구조 하나. 유해물질 확인한 바 염산 누출되는 걸 확인했고 추가 조치로다가 유해물질 누출 방지 조치 실시하겠음. 최근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대형 화학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결합한 다음에 누출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먼저 방지창을 꽂은 다음에 한 명 누르고 있고 뒤에서는 발펌프로 항상 앞에 보시면서 충분히 부풀어 오를 때까지 밟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했죠? 밀고 일단 오프하시고. 지금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장비 들고 다시 철수. 같이 들고. 특수구조단의 업무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좀 없애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소방관이. 다음 날 아침 용사들이 강화도로 파견 근무됐어요. 그런데 강화도에 소방대가 무슨 일일까요? 아하, 강화도에 산지가 제법 있으니까 산악 안전 업무를 공부하러 가는군요. 뭐 등산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천소방본부 소속의 산악구조대는 아예 강화도에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 구조와 응급처치 그리고 이송도 빠를 테니까요. 119 산악구조대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해주시는 선배님들. 이곳은 신입대원이 첫 출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맞아준다네요. 우리 그 산악구조대는 이제 강화의 그 남부 지역을 그 구조 활동을 전담을 하고 있다고. 네. 특히 이제 연간 한 50만 명의 이제 등산객들이 만이산을 찾아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의 통계를 따르면 한 100건 정도가 이제 산악 출동을 하고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구조대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다고.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할 수 잘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 체험을 신청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 제가 고등학생 때 빌딩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5층에서 프린터가 터져가지고 안에 갇혀 있는데 겉에 불이 다 타버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방관 분들이 지하로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장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구해주셔서 그때 감사함을 느끼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 일단 반응 좋고. 여기 와서 이제 체험해보고 싶은 훈련 같은 거 있어요? 저는 헬기를 꼭 타고 싶습니다. 전국 최초로 독립청사를 갖고 있는 인천 강화소방서 119 산악구조대. 자, 이번 훈련은 소방항공대하고 우리 119 산악구조대하고 합동소방 훈련입니다. 서로가 소통이 돼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헬기가 한번 뜨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 신입대원들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리 전문가들이라지만 위기 상황에선 단 1초라도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파악해야만 각종 산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거, 거친 산길을 평지처럼 암벽과 암벽 사이를 스파이더맨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체력과 기술. 하고 이거를 이렇게 결합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좀 이따 할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도와하겠습니다. 우선 숙달된 조교로부터 도하 시범 있으니까 잘 보고 따라하도록.
주말을 이게 손주마라고 하거든요. 손주마를 당기고 발로 밀어주고 당기고 그럼 여기 짧아지잖아요. 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아하,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어디 우리 용사들 좀 볼까요? 유격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격 좀 해봤으면 이건 기본이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도와실 씨. 도와실 씨. 무릎 앉아서 이렇게 줍니다. 김보영 일병 왜 출발 안 해요? 손잡이를 위에 잡는 게 좋아. 여기. 오케이. 손으로 먼저 당기고 손으로 완전히 당기고. 아하, 열심히 했는데 약간은 부족하네요. 약간 김일병이 훈련을 받을 때 폼이 이렇게 조금 어설퍼가지고 아직 훈련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이 부족한 훈련을 군대에서 채워야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뛰는 거랑 기가 막히게. 군에 있을 때 유격 훈련해서 그런지 잘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잘하면 사회생활 잘하게 돼 있어. 네. 이번엔 노시현 일병 준비됐나? 제가 또 땅에서 포복하는 건 자신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하는 것도 문제였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걱정되진 않아요? 아, 걱정되지 않습니다. 민첩하기 때문에. 도와 준비. 도와 준비. 도와 실시. 도와 실시. 오, 잘하네. 오, 잘합니다. 선배님들도 인정합니다. 두 일병의 차이, 어디 비디오 판독 한번 해볼까요? 잘하네, 잘하네. 원래 군에서는 로프 훈련 같은 거 잘했는데 여기서는 장비가 달라서 그런지 손에 익지 않아서 못한 거지 제가 원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노일병은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소방서 119 산하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누군가 조난 사고를 당했다는 상황. 가상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입대원들 안전벨트 착용하고 그다음 헬멧도 쓸 수 있도록 개인 안전장비 첨부. 알겠습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산악구조대.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면 차를 끝까지 타고 가는 게 좋겠지만 산악이라는 특성 탓에 적당한 위치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합니다. 본격적인 구조 준비를 갖추고 걸어야 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메고 가다가 환자를 만나면은 이거 먹고 이제 아까처럼 결합하면 돼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 특히 발목 조심해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자, 당근으로 해서 자, 진입 실시. 실시. 계단 진입 실시. 여기서 시작된 계단.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하지만 산악 행군 좀 해봤다는 두 일병. 이 정도야 동네 뒷산일 거예요. 자, 이제 3분의 1에 왔어. 부지런히 걸어야지. 어떻게 걸을만 하지? 네, 뭐 저희도 체력 단련 자주자주 하니까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어? 네. 이렇게 많이 왔는데 3분의 1 왔다면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건데. 우리 용사들 끄떡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가요? 체력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많이 온 것 같은데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고 안개까지 산을 뒤덮은 상황. 산악구조 작전을 펼치기에는 여건이 안 좋습니다. 저기 솔개 이륙 가능합니까? 아, 비행 안 된다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오케이. 아, 오늘
1기가 도와주질 않네. 우리가 그 요구주자 11번 있는 데까지 용로로 이동해서 요구주자를 안전하게 구조해서 들것을 이용해서 지상까지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걸어서 내려올 거였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헬기 출동이 어렵다는 말에 대실망한 우리 용사들. 극한의 고행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마침내 가상 사고자 발견. 요구주자 저기 계시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희 뭐 다 왔으니까요. 자, 미끄럼 주의해라. 오, 가상훈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처럼 훈련에 임하시는 대선배님. 감각 다 느껴지시죠? 예. 발목 좁혀지시면서 가볍게 염자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응급처치 해드릴게요. 산악구조도 역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최우선. 왼발에 힘주고 일어나세요. 이쪽으로 잠깐 놓을게요. 현정 씨 다리는 괜찮으세요? 예. 환자분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셋에 올릴게. 하나, 둘, 셋.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면 안전하게 하산하고 병원 이송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또 바짝 들어봐. 더 들어봐. 그렇지. 이거 어깨 되면 어깨가 아프지. 오케이. 네. 밀면서 이렇게 다리에다 힘 줘야 돼. 앞꿈치에다가. 오호. 조심. 내려갈만해? 네. 네. 매번 이렇게 산에서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에는 헬기장까지 헬기가 착륙하거나 호이스트 작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만약에 헬기가 못 뜨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해서 하산을 해요. 정말 갈 때마다 너무 고생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이 위험하다. 괜찮아요. 누군가의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우선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환자를 태우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말 체력이 많이 힘들었는데 좀 더 절벽이나 암벽 등반 같은 걸 해야 될 때도 있고 비가 와도 구조를 해야 되고 눈이 와도 구조를 해야 되니까 산악구조대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용사들 다시 소방본부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화재 사고, 과연 방화일까 실화일까? 또는 발화원을 명확하게 밝혀야만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화재실험 분석실, 일종의 과학수사 분야이기 때문에 박사급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맡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화재인데 이걸 보시면 저희가 가서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1층, 2층에 대한 이제 평면도를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분석하면서 맨 먼저 화재가 일어났던 곳은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화재가 이동이 됐는지를 이제 먼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다 화재의 방향. 여기서 불이 이동하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주로 천장 쪽, 그 다음에 천장에서 이렇게 화재가 내려온 것 같은, 화재가 옆으로 이동해서 밑에서부터 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을 타고 가면서 위에서 이렇게 화재가 내려온 패턴이 식별이 됐어요. 그럼 과학에 근거해서 화재를 분석하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그 지점부터 이제 발굴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지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중에 화재 원인이 될 만한 것들로 이제 판단이 되면 증거물로 저희가 채집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채집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작은 전선 토막 하나, 녹아버린 플라스틱 한 조각에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 화재 감식 전문가는 고도의 연구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불타서 다 없죠. 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도대체 이거 다 불탔는데 그냥 돌멩이 같은데.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이게 전기가 우리 흔히 스파크가 튄다 그러잖아요. 스파크가 튈 때 생기는 흔적이에요. 소방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불을 끄지 않는 분야. 그러나 꺼진 불에서 원인을 찾아내 화재의 진실 또는 교훈을 얻어내는 전문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기장은 특이점이에요. 일반적인 행정 업무가 아니고 분석이나 뭐 어떤 관찰력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화재 관련해서는 화재 감식 기사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관련이나 기계 전기 화학 분야 관련해서 뭐 이런 실험이나 분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면 좋으니까 대학원 뭐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으면 더 좋겠죠. 네. 마침내 용사들의 인천 소방본부 업무 체험으로 약속한 마지막 날이 돌아왔습니다. 비까지 오는데 선배님이 함께 가자고 한 곳은 과연 어딜까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주택 화재 공고기를 설치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보급을 저희가 이렇게 사회공헌단체랑 같이 해서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는 가정에서 연기가 나면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면 이렇게 신호음을 올려줘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고요. 예, 요거 들으시면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한테 저희가 소화기까지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숨어있는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로에서 골목으로 한참을 들어온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야 하는 곳.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디 계세요? 어제 전화드렸던 소방서예요. 네. 안녕하세요. 신발은 여기서 벗으시면 되고요. 가스레인지 쪽이랑 너무 가까우면 음식물 연기에 또 5인 작동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일단 사실은 방에서 소리 들을 때 이 정도쯤 형광등에서 한 1m 정도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 거예요. 됐습니다. 10년 후에 배터리 다 됐을 때는 여기서 교체 시기에 삑삑삑하고 울려요. 저희가 다시 와서 좀 봐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테스트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달린 거고 이제 이 상태가 완료된 상태예요. 이거를 완전히 이쪽으로 빼시고요. 빼시고 화기 가까이 가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호스를 대고 누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지 대피할 공간이 있는지 보고 불을 소화기를 사용하시는 거지 자기가 대피할 공간이 없는데 소화기를 사용하시다가 불이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 좋은 경우를 당하시잖아요. 괜찮고요. 이 정도면 지금 딱 녹색으로 들어와 있네요. 네. 불이 왔다 갔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르신이 직접 이런 걸 준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인지 어르신 참 좋아하시네요. 오래되어 낡고 복잡한 구조물에서 많이 일어나는 화재. 그런 것은 경보기나 소화기를 안 갖춘 것도 많고요. 빌라도 원래는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 가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렸던 소방서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번에는 우리 용사들이 업무 진행을 해보기로 합니다. 마침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드리세요. 어머님 오늘
단독 경보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알기 쉽게 경보를 울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게 한번 해보면 이런 소리가 네, 어머니 이게 건전지가 안에 있는데 건전지가 수명이 10년이에요. 10년 주기로 한 번씩 갈아주시면 돼요.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착하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 문자 쓸게요. 네. 어머니 문자 좀 쓸게요. 여기 이제 여기 못 박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됐어요.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어머니 저희가 또 저가 끝이 아니라 저희 소화기도 하나씩 놔드리고 있는데요. 이 소화기는 불 같은 거 났을 때 뿌리는 거 일단 사용 방법은 저희가 이거 플라스틱은 제거해드릴 건데요. 나중에 사용하실 때 이거 안전핀을 뽑으시고 이걸 그 화재 방향으로 호스를 빼셔가지고 조준한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그냥 바로 나가요. 근데 이거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이게 대피할 게 확보해놓고 이걸 뿌리셔야지 밀폐된 공간에서 뿌리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그마한 화재나 그럴 때는 소방차 한 대보다 이게 화력이 더 세가지고 이걸 충분히 쏠 수 있어요. 네, 이거 눈에 잘 보이는 데 놔드릴게요. 그냥 안쪽에 놔드릴게요. 요 밑에 집도 불났었다고. 그런데 너무 불안하고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옷바람으로 왔다리 그냥. 그런데 저거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어머니들 안전하게 생활하시고요. 저희 가보겠습니다. 이거 잘 네. 사야지. 이걸 안 마시고 가면 이거 버리잖아. 예,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겨울철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매년 평균 34명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약 5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전기 문제고요.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 화마와의 싸움을 더 이상 소방관들만의 몫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이제 소방관 하면서 보람 느낀다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 오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들어가서 다 끝나고 나올 때 주민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커피도 한 잔씩 타주는 모습에서 진짜 소방관은 따뜻한 직업이구나. 가장 기본적인 화재 경보기도 안 달려있는 집들도 보면서 좀 약간 마음이 아팠고요. 다 설치를 해주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해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보람 때문에 소방관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영어로 파이어파이터, 소방관이란 직업의 이름입니다. 불과 싸우는 사람들, 각종 위기에서도 물러섬이 없이 맞서는 사람들.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두 용사. 용기 있는 소방관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구조대원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이제 도와준다고 하는 일에 이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그런 다른 사람들의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때가 참 많거든요. 힘들어도 마지막에 조금 포기하고 싶어도 저게 내가 사랑하는 그 요구조자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내가 과연 마지막 손을 놓을 것인가. 뭐 아빠는 이제 사무실에 오늘 뭐 출동을 몇 번 했고 누구를 이렇게 구했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아들이 자기 내일 이제 어린이집 가서 자랑한다고 그런 말 하거든요. 그때 보면 참 귀엽고 또 가족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